뭐 지금은 뭐 한일 역사 전쟁이고 경제 전쟁이라서 뭐 일본에 가지 못하지만 그 전에 몇 년 전에 저는 교토를 갔다 왔어요. 교토에 잠시 들렀다가 그 꼭 가볼 곳이 있어서 코무덤을 갔다 왔습니다. 혹시 이총. 예, 이총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사실 이총이면은 귀무덤이죠. 네. 근데 이제 실제로 귀는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당시에 이렇게 그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고 또 귀를 베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. 몇 명을 베었느냐 뭐 이런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사실 귀는 두 개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귀를 베다가 귀는 두 개니까 코 하나를 이렇게 베어가서 그게 이제 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코를 베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유재란 당시에 참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오카와우치 히데모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조선 물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. 진중일기라고 하는데 네. 이게 뭐 낱개로는 복제품은 진주에도 박물관에 있어요. 제가 확인했고요. 그 진주박물관에도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조선인 18만 5,738명. 예, 이 38명의 코를 베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중국 명나라군은 약 3,000명 정도 돼서 총 합계가 21만 거의 5,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 뭐 20만 이상이 되는 조선인들의 어떤 코를 베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코무덤을 보고 제가 사실 거기서 가져간 술도 보면 일본 술밖에 없었어요. 일본 막걸리인가요? 사케?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 뿌리면서 제가 이게 참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막걸리를 안 가져간 게 참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.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가 풍국신사라고 있잖아요. 네. 예. 토요토미 히데요시 신사가 있는데요. 그래서 신사에서 보면은 그건 그들이 이걸 왜 세웠냐라고 보니까 전리품으로 세운 거더라고. 거기다. 그럼 이게 예. 이게 그 사람을 추모하거나 미안해서 세운 그게 아니에요.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풍국신사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히로부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저렇게 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쌓았다. 뭐 이런 거가 되겠죠. 여기 보시면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때 이제 선봉에 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당시 세례명이 이제 아우구스티노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도 십자군 전쟁 때 그때 이제 이슬람인들의 코를 베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때 만약에 코를 벤 그런 풍습이 이전에는 사실 없었잖아요. 그래서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. 그렇지는 않아요. 아닌가요? 네. 우리나라에 보면 불상들이 코 없는 불상들이 많아요. 그거는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운 분들은 민속학에서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자 풍속이라 그러죠.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는 그런 그 풍속에 의해 가지고 이 부처의 코를 갈가서 그걸 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불상들은 그래서 코가 많이 없어졌어요.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이쪽 전통에서는 뭐냐면 코를 벤다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있어요. 이 코를 갖다 벤다는 거는. 그래서 그 유럽의 이 조각상들 보면 인물상들 보면은 이 코가 없는 이 조각상들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운을 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없앴다 그래요. 그럼 뭐 이제 그런 문화 그런 어떤 기조들이 기독교를 타고 고니시 유키나가에게로 와서 임난 때 코를 뱄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건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전공을 갖다가 확인하는데 머릿수로 세요. 배운 머릿수로. 그런데 그 초창기 얼마나 우리 이 조선인들이 많이 죽어요. 병사들이 속수무책을 당하면서 많이 죽잖아요. 그러니까 그 수백 명, 수만 명의 그 머리를 한 번에 배에 실어가려고 해봐요. 그 얼마나 불편하고 그 썩고 냄새나고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 귀하고 코는 얼마 그 크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. 세기도 편하고 뭐 혐오감도 들어가고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
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이 코를 베어갖고 귀를 베어간 것이지 그런 뭐 서양의 그런 그 코 베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죠. 그 사실은 뭐 머리도 좀 베가긴 했지만 그건 아마 주요 인물일 거예요. 무슨 장군이든지. 그래서 머리를 베가고 그 나머지는 거의 이제 코와 귀를 베어갔는데 나중에는 아마 코를 베어갔을 겁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처음에 이게 벤 사람은 또 남아 있잖아요. 그걸 또 보내주고 그걸 꼭 전리품을 꼭 보내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또 발급을 합니다. 코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코는 3천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진주박물관에 있는 건데 3,369명의 코임을 인증함.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요. 그러면 그 사람은 갖고 있고 코를 이렇게 몇 박스에 걸쳐가지고 실어서 가져가는 실어서 이제 보내줍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죽은 사람의 코를 베는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잔악한 행위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살아있는 일반인들의 코와 귀를 베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그 임진왜란 정유회란 끝나고 나서 코 없는 조선 백성들이 많았다는 게 기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. 우리가 이제 코를 갖다 없다고 생각해봐요. 우리 이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흉측해요. 그 우리가 보통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러죠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반인들이 꺼려 해가지고 격리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. 말을 섞지도 않았죠. 예.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봉합 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. 아예 배 갔으니까 봉합도 못 하죠. 네. 성형 수술도 어렵고. 그러니까 참 어쨌든 간에 이 일본인들의 어떤 잔악상은 이게 뭐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거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더군다나 이제 잔악성인 이 것 같아요. 일제 강점기 우리 독립 전쟁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뭐지 뭐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뭐 아기를 갖다 찔러 죽인다든가 아니면 온갖 그 이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했잖아요. 일반적인 전쟁의 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의 경우수들보다 더 이렇게 그 잔인함의 정도가 높은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일본 대중문화 보게 되면 특히나 이 뭐죠 이 하드코어라고 흔히들 표현하잖아요. 그런 거 봤을 때 그게 이 일본 문화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SNS에 제가 이제 애비 우리말 애비 하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친구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이렇게 뭐 어린아이들 뭐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하면 뭐 애비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애비라는 말도 사실 이때 나온 얘기라고 속담이라고 하죠. 네. 뭐 입이라고 하잖아요. 비는 코고 귀는 귀가 이니까 귀와 코를 조심해라. 옛날부터 그런 임진왜란 때 이렇게 배워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지면 안 된다. 조심해라라고 하는 때 요즘에 뭐 지금까지도 쓰죠. 뭐 애비 조심해라.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서울 갈 때도 보면은 서울 가면 이제 코베 간다. 그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. 그런 말 자체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당했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포심 그런 것이 이제 언어로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참 어떻게 보면 슬픈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임진왜란 때라든지 그 정유재란이라든지 이때도 이런 어떤 잔혹성을 보였는데 특히 일제 시대 우리 식민지로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들의 어떤 잔악함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뭐 하나하나 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